칼슘제 살포를 연면 살포를 우리 이제 농가들은 네. 과일을 좀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시켜서 세포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제를 한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칼슘제가 저희들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요, 네. 이제 예면살포, 사종 복비 예면살포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게 토양 관리가 더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시기에 이제 개화 전하고 개화 후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이렇게 좀 토양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농사 짓는데 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밑거름 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가능하면 낙엽 치고 나서 11월 달 중하순에 보통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면서 눈비에서 이제 인산질이나 이런 게 토양에 이제 흡수되도록 시간이 필요하니까 퇴비는 일단은 11월 중하순 보통 그 정도 보통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토양에 과일에 어떻게 보면 상품성을 증진시키는데 붕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붕사는 수용성이 아니라 이제 입상으로 된 거 이제 보통 토양에 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매년 뿌리신다 그러면 10아르당 한 포 정도 1kg 보통 이 정도 권장을 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뿌리면 오히려 또 장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뿌리는 시기는 보통 2월달, 3월달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빨리 뿌리신 분은 2월달에도 뿌리시고 한데 3월달까지 뿌리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칼슘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칼슘제가 세포 분열기 때 세포백을 이제 강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말씀하기 때문에 보통 세포 분열기면 이제 어떻게 보면 꽃이 다 지고 나서 시기인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칼슘은 체관이 아니라 물관을 통해서 물을 따라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토양 개량제라고 이제 여러 가지 석회질 비료를 많이 줍니다. 국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근데 그것은 기능 자체가 산도 조절 기능 그 정도 보셔야지, 그것은 석회를 뭐 나무나 이런 것이 흡수를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에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이제 관수 시설이 돼 있는 경우에 수용성으로 해서 빨리 녹을 수 있는, 토양에 살포하고 빨리 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석회질 비료를 가능하면 개화 전에 3월달 정도에 과원에 살포를 해주고,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관수를 해서 그게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은 개화 전에 토양에 먼저 한번 살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꽃이 지고 나서 잎이 전개된 다음에는 지금 과일이 이게 이제 봉지 씌우기 전에 이때는 이제 연면 살포로 한 번, 두 번 정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농가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은 횟수를 살포하는 농가도 있지만 최소한 한 번 이상 두 번 정도는 해주는 게 특히나 세포 분열기 때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근데 아까도 이제 제가 농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비료를 사용할 때 영양제, 사종복비 사용할 때 농약과 혼용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약제, 작물보호제 살포하고 영양제 살포, 비료 살포하고는 분리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황산가리, 보통 복숭아에서 황이 들어가면 마늘도 마찬가지고요. 과일의 기능성과 향, 그런 부분들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숭아 농가들은 또 황산가리, 또 마그네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황산가리 고토 이렇게 많이 쓰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황산가리나 황산가리 고토는 또 이게 다 농가별로 또 차이가 다 있어요, 살포 시기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확 2개월 전 내지 1개월 전 그 정도 범주 내에서 토양에 살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단 조건이 한 가지가 있죠. 토양에 살포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약간 수용성이고 물에 녹아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달려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보통 5월달, 6월달이 건조하거든요, 날씨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에 살포한다는 것은 반드시 관수시설이나 이런 분들이 돼 있어야 된다는 또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토양에 살포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흡수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수나 이런 부분들이 비료를 토양에 살포했을 때는 병행해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최근에 네. 좀 공부를 해서 안 내용인데요. 네. 칼슘제 살포를, 연면 살포를
우리 이제 농가들은 네. 과일을 좀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쉽게 해서 세포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제를 한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칼슘제가 세포 분해에도 깊이 관여를 한다는 것을 최근에 공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칼슘제는 이제 평년 제 애 같은 경우는 과성숙기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칼슘제를 썼는데 칼슘제를 생육 초기부터 네. 꾸준히 이렇게 토양에도 살포를 하고 옆면 살포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 칼슘의 효과가 배가 된다라고 알았고 그다음에 그 칼슘제는 그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네. 꼭 분사한 게 칼슘 단용으로 돼 있는 것은 분사를 꼭 첨가를 해서 이렇게 살포하라고 예. 제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보통 이제 칼슘과 이게 붕사의 비율을 보통 10대 1 정도 보통 많이 이제 우리 이제 비료학 강의를 하신 분들이랑 추천을 많이 합니다. 10대 1 정도 비율. 그래서 칼슘을 10, 붕사를 1. 그래야지 이제 칼슘의 또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 흡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비율. 예, 그게 맞는 얘기네요. 예. 예, 실제적으로 비료학 전공하신 분들이 또 교수님들이 또 그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고 어떻든 칼슘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동성이 느리기 때문에 나중에 수확기 근접해서 그때 이제 특히나 또 봉지가 씌워져 있는 상황에서 칼슘을 살포를 옆면 시비했을 때는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아기 때 어떻게 보면 칼슘을 공급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지금 해. 난 예, 벌써- 지금이 세포 분열 시기. 벌써 한 번 하셨어요? 칼슘제를 살포를 했습니다. 아, 예, 매우 예. 한 3일 전에 비 오기 전에 예. 한번 단용으로 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남원의 최고가 하는 거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저 질문인데요. 작년에는 그 요 시기에 엄청 덥고 빨리 뜨거워지는 시간이라 작년에는 약재 살포를 오전 중에 해도 새벽에 일찍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저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반대로 아침에 온도가 지금 좀 낮잖아요. 낮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이제 저도 매일매일 일기예보를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교육대 많은 분들한테 일반 이제 뭐 공영방송 날씨 예보를 보는 것도 참고가 되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또 전문가 채널이 있습니다. 날씨 채널들. 저는 이제 항상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것 중에 소박사 이게 있는데 그런 날씨 예보를 보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미리 향후 날씨 예보를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약재 살포할 때 내가 꼭 어떤 날짜를 정해진 날짜에 하는 게 아니라 기상의 날씨와 이런 상황들을 보고 해야죠. 그래서 비가 온다면 당연히 그날은 못 하는 거고 또 비가 내가 오늘 꼭 약을 해야 되는데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오늘 약을 할 때 그냥 약만 뭐 작물 보호제, 살충제, 살균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본적으로 보조제에 있는 이제 고착제나 이런 분들을 반드시 혼용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내일 비가 오더라도 약재가 또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가만히 필요하고 또 약을 살포하는데 바람이 심하게 분다. 그러면 또 그날은 또 약을 아침이라고 해서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거든. 매일매일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에 뭐 지금 5월 달이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뭐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일출 시간이 7시 전에 6시 반 되면 일출되거든요. 해 뜨면 또 바로 온도가 6시 못해서 일출이 해 뜨면 바로 온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침에 살포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그 저온 현상이 계속 네. 될 남원이 때는 지난주까지 엄청 네. 추워서 겨울옷 꺼내 입어야 될 예. 정도로 아침에 좀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약하는 시기가 너무 빨리 하면 그거에 대한 건 피해. 그것 때문에 뭐 네네. 특별히 이상이 나온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걸 피해서 조금 이제 기다렸다 하면 준비하는 시간 뭐 하다 보면 바로 이제 온도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리 그 시간대 딱 뭐 30분, 1시간 내거든요. 약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차이. 차라리 그 시간에 그럼 미리 준비 세팅을 다 하고 있다가 해 뜨고 나면 바로 살포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하고 할 때는 네. 바람하고 크게 이렇게 영향을 안 받았는데 주로 이제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그 SS기로 요즘은 예, 거의 다 그렇죠. 살포를 하잖아요. 예. 이게 바람 없는 시간에 살포를 하려다가 보니까 새벽 시간에 예. 일찍 해 뜨기 전에 새벽 시간에
이렇게 살포를 하거든요. 이제 날씨가 저온이 됐든 어쨌든 간에 비만 오지 않고 바람만 불지 않으면 적당한 날을 받아서 이렇게 살포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든 이제 지금 이제 아침에 이슬이 또 이제 없을 경우는 좀 괜찮은데 또 아침에 보면 입에 이슬이 굉장히 많이 맺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물이 뭐 흘러내릴 정도로. 만약에 그럴 때 약을 살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이 이슬에서 약이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약의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약의 효과가 반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죠. 잎이 약간은 좀 마른 다음에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민해야 될 요소가 많죠.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너무 일찍 그렇게 서둘러서 하시는 분들, 그래도 SS기 방지하는 시간이 그래도 빨리 하잖아요. 면적이 넓어도.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침 8시, 9시, 10시 전까지 하시면 10시 전에 끝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